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그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뭐 몇 개의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주목했던 종목은 뭐 기존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또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그리고 뭐 실리콘 웍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 3개 정도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덕산 데코피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 데코피아 덕산 데코피아가 이제 주목을 받는데요. 이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이 코로나19와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로 인해서 실적이 좀 그러저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디스플레이 쪽과 이 반도체 소재 쪽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는 덕산 데코피아가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먼저 현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의미 있는 가격대를 두고 대응하셔야 되는지 요걸 좀 말씀드리고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상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좀 먼 데부터 가까운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은 느낌이 좀 올 수가 있는데요. 이 덕산데코피아의 현재의 그 월봉 차트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상장된 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뭐 디스플레이 업황의 부진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서서히 이렇게 턴어라운드의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기준에서 봉 차트를 봤을 때도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량 또한 최근 한 달 이내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현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상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느낌이 좀 더 다르게 오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분기점을 두고 서서히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은 주 단위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주는 좀 거래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뭐 보호예수 물량의 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건 조정시마다 긍정적인 대응을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뭐 전주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한 흔적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수세는 바닥권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주간상 개념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까운 시일 내의 현상을 좀 확인해 보면 일관상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흐름은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을 했다가 서서히 하반기 쪽으로 좀 주목이 되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에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추세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일관상 기준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수급적인 현상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쭉 팔았다가 이렇게 추세적으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매도를 했다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에 강세 토픽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21일 날 소재 부품 테마 덕산 데코피아 12%, 실리콘 웍스 8% 이렇게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들 뭐 YMC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전부 OLED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더블 폰에서도 중소형 OLED 패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트렌드 섹터 개념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디스플레이 쪽에 중소형 OLED 쪽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섹터의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적으로 특히나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QD를 두고 속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의 선택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면은 연말에 LCD 사업을 접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 LCD 사업은 중국이 다 가져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성이 다소 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접고요. 뭐 QD-OLED, 예, QOLED라든가 OLED 사업 쪽으로 영향을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에서 이 디스플레이 쪽의 업황이 대단히 좋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뭔가가 관련 담당자가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분기 양산 목표로 해서 QD 디스플레이 평가용 패널 삼성전자, 소니 제공을 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 QLED TV로 잘 나가는 삼성전자 OLED 기반 차세대 QD 채택할지 관심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디스플레이 쪽에 도약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시사 포인트를 캐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5년까지 13조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인 QD 퀀텀 닷 디스플레이 평가용 패널을 뭐 제조사한테 뭐 보냈다 이런 또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덕산 데코피아 이런 종목이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현재의 덕산 데코피아의 어떤 실적 상황이라든가 주가 흐름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좀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성장성,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더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대감,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졌다가 한 차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죠. 뭐 상장을 한 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서 주가가 언제쯤 뭐 눌림목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내용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모아가는 전략이 더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덕산 데코피아에 대해서 시장의 조사 분석자, 시장의 의견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019년 8월 달부터 한번 제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보시면 차세대 IT 소재 개발로 긍정적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은 소재 국산 제품 확대에 따라서 수혜다.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로 인한 수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2020년에 IT 소재 기대주로서 작년 12월 30일에 NH투자증권에서 이렇게 기대주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그 리포트 내용 날짜를 좀 보면은 작년 12월 달까지만 커버를 하고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커버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커버를 중단한다는 것은 주식수가 22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애널리스트가 다 담당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한 10개 에서 15개 정도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성과가 좋지 않거나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중단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6월 달에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반가운 매출 증가, 아쉬운 수익성. 매출은 증가하지만은 수익성은 약하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다가 8월 13일 날 업사이드가 충분하다라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가 나온 거죠.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분석자가 최근에 탐방을 가서 탐방 노트를 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뒤에 뒷단에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수급적인 현상이라든가 차트적인 현상이 마지막 단에서 선택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인 그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를 하시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수급과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짧게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트나 수급보다는 한 60일선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이 또 관련 기업의 전망이 계속해서 긍정적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라는 걸 통해서 큰 성과를 한꺼번에 땡길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뭐 YG 플러스라는 종목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뭐 100% 이상, 200% 이상 수익을 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머니투데이 방송에 여의도 클래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시사점을 느껴보고 뒷단에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냥 부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소재 쪽에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2분기 때 보면은 OLED 소재가 57%고요. 이 프리커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 43%입니다. 그래서 OLED와 이제 프리커스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주요 고객사는 덕산데코피아의 주요 고객사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덕산데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OLED 발광 소재를 생산해서 덕산 네오룩스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 OLED 소재는 전통적으로 하반기가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애플과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라든가 중국 업체의 중소형 OLED 라인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가동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라인의 가동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바쁘고 일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승에 따라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OLED 소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1%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17년도부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 고순도 증착 소재인 HCDS를 자체 합성에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사의 반도체 양산 라인 증설과 낸드 고적층화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여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OLED와 프리커서, 프리커서, 즉 그 HCDS 뭐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덕산데코피아가 왜 그동안의 주가가 상장 후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히스토리컬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2019년도 8월 달에 코스닥 상장 후에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았고,
그런데 안 좋았던 부분이 올해 하반기 디스플레이 업황의 턴어라운드 프리커스 공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디스플레이 소재 피어, 반도체 소재 피어 모두와 비교해도 주가 반등이 더뎠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동사의 업사이드가 더 클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신제품 납품 시작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3월 지난 1분기죠. 1분기 때 나온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최근에 조사 분석자가 기업 탐방을 가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에서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정착 소재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며 현재 사업 영위 중인 HCDS 외에 차세대 정착 소재, 메모리 반도체형 소재와 비메모리 반도체형 소재의 생산을 계획 중에 있다. 향후 신규 고객사의 증가, 신규 제품 추가 및 OLED 유기 재료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신축 공장을 증설 중이다. 이런 얘기를 6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OLED 유기 재료 및 반도체 소재 캐파 증설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고객사 성장에 따라서 성장할 것이고 2020년 OLED 소재 공급사 선정 시 덕산 네오룩스는 기존 레드 프라임 및 HTL 납품을 하였는데 추가로 그린 프라임 납품하게 되었고 하반기 애플의 OLED 재택 모델 증가에 따라서 실적 성장에 주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덕산 데코피아가 덕산 네오룩스에 소재를 납품하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CDS 낸드 고적층화에 따라서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시안 평택 공장 낸드 신규 라인 증설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향후 평택 2라인 증설 계획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OLED 쪽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차세대 OLED M11 선정이 되었고요. 낸드에 들어가는 HCDS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고 2차 전지 전극 보호제용 첨가제 개발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됐고 매출이 발생하고 개발이 잘 진행이 된다면 덕산 데코피아의 주가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 유기 재료 세트 M11을 선정해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 유기 재료 M11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디스플레이 업체인 삼성 SDI, 두산솔루스, 덕산 네오룩스 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M11은 연 3천만 대 이상 판매되는 삼성전자 S 시리즈를 비롯해 내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신형 아이폰에도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덕산 데코피아는 OLED 발광재료를 생산해 덕산 네오룩스에 공급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주목이 되는 기업은 덕산 네오룩스와 두산솔루스, 삼성 SDI인데 덕산 네오룩스에 덕산 데코피아가 OLED 발광 재료를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덕산 데코피아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데코피아는
지난 2006년 설립된 반도체 OLED 소재 업체로서 삼성전자, 덕산네오룩스 매출 비중이 85%에 달하며 고객사 내 점유율 위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 소재는 SK이노베이션의 단독 공급사이며 금호석유의 점유율을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전극보호제형 첨가제, 이 첨가제가 돈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극보호제 첨가제, 네, 첨가제 개발 진행하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숫자적으로 과연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주식을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 편의를 위해서 숫자적인 면을 실적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볼게요. 2019년도부터 2020년 내년도까지 연간 전망하는 그러한 매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 618억이고 올해 784억이고 내년에 935억입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걸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살펴볼게요. 작년에 134억, 올해 180억, 내년에 267억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는 거죠. 뭐 단기 수익률도 증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장성 하면 영업이익률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영업이익, 성장성하면 매출액이죠. 영업이익률은 수익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21.7%, 올해 22.9%, 내년에 28.5%로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치가 올라가니까 현재 주가가 이렇게 1.6배 정도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내년에 더 낮아진다는 거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가치는 낮아진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재 주가보다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이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가 되어서 내부자가 뭐 주식을 빨리 팔고 도망을 간다든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챙긴다든가 이로 인해서 우리 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진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 재무적 안정성이 아주 뛰어난 회사를 거래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649%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649%고요. 그럼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8.4%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없는 걸로 해석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별로 없고 현금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주 매출을 통해서 또는 신주를 통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겠죠. 그래서 유동 자금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향후에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쨌건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립니다만은 이 매출액 성장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올랐다가 안 좋았다가 업황이 안 좋아서 안 좋았다가 그 다음 최근에 올라와 주고 있는 것을 그래프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평균 단가를 보니까 15,500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평균 단가를 보니까 15,698원인데요. 15,700원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투자 전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5,700원. 자, 15,700원이라는 종가 기준의 숫자를 기준해서 현재 16,550원인데요. 이 밑으로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로 비중 축소하신다든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추세가 깨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15,700원을 기억하시고 15,700원만 현재 기준에서 안 깨진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보호해주는 전략을 취해서 수익을 거둬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꼭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 20일 기간 평균 매수가를 말씀드렸는데 이 20일 평균 매수가는 매일같이 바뀌기 때문에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60일선입니다. 예. 약간 디테일한 뭐 숫자는 더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좀 이해하시기 편하고 대응하시기 편한 형태가 60일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60일선 좀 괴리가 있는데요. 60일선을 기준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지 마시고요. 떨어지고 반등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해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성과를 중장기 어느 시점에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서서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특산 대코피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에서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좋은 투자 정보를 공유하시고 좋은 성과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뭐 단기적 변동성은 늘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주식을 선택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매수해 간다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